오늘은 제가 30년간 운영해온 동물병원에서 마지막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하루였어요.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하얀 수술대 위에 10살 골든 리트리버 행복이가 마취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죠. 행복이의 눈은 뿌옇게 흐려져서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원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15년을 일해온 베테랑이죠. 고마워요. 그런데 김 선생, 오늘이 제 마지막 수술이라니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아쉬워요. 원장님 같은 분은 흔하지 않거든요. 수술 장갑을 끼며 행복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제 마지막 수술이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제 은사님의 강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술실 한편에 걸린 낡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16살 때 제가 아픈 송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송아지를 구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원장님, 언제 찍으신 사진이에요? 아, 저게 중학교 때 찍은 거야.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랑 같이 찍은 거지. 정말 어려 보이세요. 그때도 수의사 꿈이 있으셨나요? 그때는 꿈도 사치였어. 하루하루 살기도 바빴거든. 메스를 들고 행복이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수정체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망막은 건강했습니다. 수술만 성공하면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행복아, 곧 내 엄마를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야. 작은 목소리로 행복이에게 속삭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수술을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수술을 시작하기 전 잠시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어요. 표지가 해져서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공책. 바로 선생님이 주신 첫 참고서였습니다. 이정은의 공부 노트. 어린 시절 제가 또박또박 쓴 글씨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 공책을 펼쳐보니 중학교 생물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물의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그때는 이런 내용이 그렇게 신기했었는데 말이에요. 원장님, 뭘 보고 계세요? 옛날 공책이야. 중학교 때 쓰던 거.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런데 글씨가 정말 예쁘다. 김 선생이 옆에서 신기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공책이 너무 소중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거든. 지금처럼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고 수술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행복이야, 잠깐만 참아. 수술용 현미경을 조정하고 메스를 잡았습니다. 행복이의 눈이 현미경을 통해 크게 보였어요. 40년 전 그 송아지의 눈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고 힘들어하던 그 작은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거죠. 제가 수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선영 선생님. 23살의 젊은 국어 선생님이었던 분이죠. 그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40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혹시 긴장되세요? 아니야.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벅차네. 손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수술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1983년 그 봄날도 이랬을까요? 16살 소녀였던 제가 아픈 송아지를 돌보며 수의사 꿈을 키웠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오늘이 있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원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행복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제가 선생님께 마지막 보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난한 농촌 소녀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행복아, 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집안 가구 모서리마다 보호대를 붙이시고 매일 내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던데 행복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취되어 있지만 제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행복이를 살펴봤습니다. 건강한 몸, 튼튼한 심장 박동. 수술 조건은 완벽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30년 수의사 생활의 마지막 수술이자 40년 전 은사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 그 특별한 수술이 지금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1983년 봄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를요. 1983년 4월 15일 저는 16살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해돋이 마을이었는데 정말로 해가 일찍 뜨는 곳이었죠. 새벽 5시만 되면 동쪽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얼굴을 내밀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한우 5마리를 키우는 소농이었어요. 그 소 몇 마리가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실 정도로 성실한 분이셨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으셨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크셨죠. 농사일로 거칠어진 그 손으로 소들을 어루만지실 때면 정말 다정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박영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지만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키 작은 체구에 늘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는데 집안일과 농사일을 척척 해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는 말수는 적으셨지만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오빠 둘은 저보다 각각 3살, 5살 위였어요. 큰 오빠 정철이와 작은 오빠 정민이 모두 농사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트랙터 운전이나 농기계 다루는 건 누구보다 잘했어요. 정은아, 너도 농사일 좀 거들어라. 큰오빠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응, 오빠. 조금만 기다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농사일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동물들에게 말이죠. 그런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동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픈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거든요. 다친 새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마을 개들이 아프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우리 정은이는 동물들이 아프면 밥도 안 먹어. 어머니가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해 4월 저희 집 암소 한복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예쁜 수컷 송아지였습니다. 털이 갈색과 흰색이 섞여 있어서 정말 예뻤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글쎄, 복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의하셨어요. 복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저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복이는 정말 건강하고 활발한 송아지였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4월 22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보기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데요? 설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열이 나는 것 같고. 저희 가족이 모두 외양간으로 뛰어갔어요. 보기는 평소와 달리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도 반쯤 감고 있었고요. 어머,
정말 아픈 것 같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의사 선생님을 불러야 하나? 큰오빠가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흔드셨어요. 수의사 부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그 당시 가장 가까운 수의사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왕진비까지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그럼 어떻게 하지? 온 가족이 난감해했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제가 돌봐볼게요. 너가? 네,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해봐라.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고, 그날 밤부터 저는 보기 옆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민간요법을 떠올려 봤어요. 설사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먹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보가 아프지? 보기의 목을 쓰다듬어 주며 말했어요. 보기는 힘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작은 병에 담아서 조금씩 먹였어요. 처음에는 먹으려 하지 않았지만 계속 입 가까이 대주니까 조금씩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격려하며 계속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두꺼운 담요로 보기를 감싸서 체온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1시간마다 깨서 보기 상태를 확인했거든요. 열이 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은아, 좀 자거라. 내가 지킬게. 새벽 3시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더 지킬게요. 아니야, 너도 쉬어야지. 정말 괜찮아요. 보기가 걱정돼서 못 자겠어요. 결국 어머니와 제가 교대로 보기를 돌봤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기가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나, 보기가 일어났네.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온 가족이 뛰어나왔습니다. 정말 나았네?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보기는 이제 우유도 잘 마시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은이가 정말 보기를 살렸네.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구경 왔어요. 김아저씨, 박할머니, 이웃집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신기하다며 구경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정은이가 천재다. 동물 의사감이야.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기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이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에게 수의사라는 꿈이 생긴 것은요. 동물들을 치료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나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밤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별들이 반짝이며 마치 제 꿈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형편이 안 됐거든요. 수의대는 서울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기를 살린 그 경험이 제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동물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보기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동물의학에 대한 책을 구하고 싶어졌어요. 마을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수의학 관련 책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도서관에 가서 동물 관련 도서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동물의학 책을 좀 사고 싶어요. 젓가락을 든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은아, 여자가 무슨 수의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다 되는 줄 아니? 현실을 봐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와 오빠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였지만 큰오빠를 대학에 보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정철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말이야.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큰아들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지. 그때는 1978년이었다고 하셨어요. 큰오빠가 18살 때였죠. 그런데 그의 농사가 흉작이었어. 게다가 정철이는 공부보다 농사일이 좋다고 하더라고. 결국 대학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지. 등록금은 날리고 빚만 늘어났어. 아버지의 얼굴에 그때의 실망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공부해봤자 우리 같은 집안에선 소용없어. 정은아, 농사일이나 열심히 도와라. 아버지,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 된다고 했어.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본 건 처음이었어요. 수의대가 서울에 있다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하루 버는 것도 없어서 쪼들리는데.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당시 농가 소득은 정말 적었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돈 있으면 농사에 투자해야지. 새 농기계도 사야 하고 비료값도 올랐어.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동물들을 돕고 싶어요. 도와? 내가 뭘 도와? 복이 하나 살렸다고 의사 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됐어.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정말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제게 더 많은 농사일을 시키셨어요. 정은아, 이거 끝나면 콩밭 매러 가자. 정은아, 소 여물 좀 주고 와라. 정은아, 저녁에 닭장 정리 좀 해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 일이 이어졌어요. 책 볼 시간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월 15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신 거예요. 정은아,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어머니? 너 정말 공부하고 싶은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하고 싶어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주위를 살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너를 응원해. 정말요? 응. 엄마도 어릴 때 공부하고 싶었거든. 어머니의 눈에 아련한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도요? 그때는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고 했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안일만 배우라고 하셨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더 배우고 싶었어.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했거든. 그럼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너는 꼭 해봐야 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데. 아버지는 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시는 거지.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큰오빠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거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몰래 해야지.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그때 어머니가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셨어요. 이거 받아라. 봉지를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참고서 두세 권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어디서 구하셨어요? 농사일 틈틈이 품삯 받아서 모았어. 이웃집 일도 도와주고 김치도 담아서 팔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모으신 돈인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못한 공부 너는 꼭 해봐. 어머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 몰래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알겠어요. 그리고 농사일도 열심히 도와야 해. 아버지가 의심하시면 안 되거든.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만의 비밀이 시작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맹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와의 약속 이후 저희 집에는 이상한 일상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평범한 농가 딸이었지만 밤에는 몰래 공부하는 학생이 된 거죠.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닭장 청소를 하고 밭일을 도왔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열심히 농사일을 했습니다. 정은아, 오늘 부지런하네. 네,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농사일이 제일 중요해. 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속이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낮에는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제게 농사일을 더 시키는 척 하셨지만 밤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죠. 정은아, 농사일이나 열심히 해. 공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야. 낮에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은아, 오늘은 뭘 공부했니? 아직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해야 해. 어머니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주셨어요. 저녁 설거지도 대신 해주시고 빨래도 혼자 하셨죠. 엄마가 할게. 너는 가서 공부해. 어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공부하는 게 제일 기뻐.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저는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씩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산 책은 중학교 생물 참고서였습니다. 마을 서점에서 구한 낡은 책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어요. 세포의 구조, 동물의 분류, 순환계. 새로운 지식들이 신기했어요. 특히 동물의 몸 구조에 대한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동안 문 앞에서 망을 봐주셨어요. 혹시 아버지 오시면 바로 알려드릴게. 고마워요, 어머니. 조용히 해야 해. 소리 나면 안 돼. 저는 손전등을 이불 속에 넣고 공부했어요.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은아, 엄마도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어. 어머니도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집안일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슨 공부냐고 하셨거든. 어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 정말 아쉬웠어. 조금만 더 하면 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늦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6월에 들어서면서 어머니의 지원이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농사일 품삯으로 번 돈으로 참고서를 더 사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수학 문제집이야. 어머니,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이웃집 김아주머니 김치 담그는 거 도와주고 받은 돈이야.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엄마도 뿌듯해.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온갖 일을 하셨어요. 장 볼 때 다른 집 심부름도 해주시고
농한기에는 마을 회관 청소도 하셨죠. 그렇게 번 돈을 모두 제 교재비로 쓰셨어요. 박 아줌마 댁 고추장 담그는 거 도와줬더니 10,000원 주시더라. 그 돈으로 영어 사전 하나 살 수 있겠네. 어머니는 제가 필요한 교재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어요. 7월 어느 날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봐라. 어머니가 내민 건 공책이었어요. 겉표지에 이정은의 공부 노트라고 정성스럽게 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써주신 거예요? 응. 내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적어두라고. 어머니의 글씨는 정말 예뻤어요. 초등학교만 나오셨지만 붓글씨를 잘 쓰셨거든요. 이 공책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야. 네, 정말 소중히 쓸게요. 그 공책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어요. 매일 밤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은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어보셨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농사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둘러대셨지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밤에 불 켜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 그건 제가 바느질하는 거예요. 정은이 옷수선하고 그래서요. 어머니의 기지 덕분에 넘어갔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정은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네, 알겠어요. 아버지가 의심하기 시작하셨어.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비밀을 지켰어요. 하지만 마을이 너무 작아서 언젠가는 들킬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어요. 몇 달간 지켜온 비밀이 뜻밖의 사람에 의해 들켜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죠. 8월에 들어서면서 제 비밀 공부가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치게 됐어요. 바로 최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이는 저와 같은 또래였지만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마을 이장이자 가장 큰 선주였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야말로 부잣집 딸이었죠. 미란이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머리도 항상 예쁘게 따아내리고 가방도 새 것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였죠. 8월 10일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러 가는데 미란이를 만났어요. 정은아. 응, 안녕 미란아. 너 요즘 뭐해? 미란이가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농사일 도와주고 그래. 아, 그래. 미란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그래. 사실 밤늦게 공부하느라 잠이 부족했거든요. 그게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너 혹시 밤에 뭐 하니? 별거 안 해. 그냥 일찍 자고. 정말? 미란이의 눈빛이 수상해 보였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8월 15일 마을 회관에서 광복절 행사가 있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정은아, 너네 집은 어디 앉지? 저기 뒤쪽에 앉을게. 나랑 같이 앞에 앉자. 미란이가 제게 같이 앉자고 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저를 별로 상대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란이가 계속 말을 걸어왔어요. 정은아, 너 공부 안 해? 공부? 응. 나는 집에서 과외 받고 있어. 과외? 응. 읍내에서 대학생이 와서 가르쳐줘. 수학이랑 영어. 미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너도 해보지 않을래? 우리 집은 그런 형편이 안 돼. 아, 그렇구나.
미란이의 표정이 묘했어요.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우월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 정말 공부 안 해? 책 같은 거 읽지도 않고? 왜 자꾸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미란이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미란이가 너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 저도 이상해요. 평소에는 말도 안 걸었는데. 조심해야겠어. 혹시 내가 공부하는 걸 눈치챘을지도 몰라. 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건 일주일 후였어요. 8월 22일 저녁, 저는 평소처럼 손전등을 켜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야?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봤는데 미란이가 서 있었어요. 미란아? 너 왜 여기 있어? 정은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미란이는 제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아, 솔직히 말해. 너 공부하고 있지? 결국 들킨 거였어요. 뭔 소리야?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 봤어. 그리고 내가 책 읽는 것도 봤고.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미란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그런데 미란이의 다음 말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사실 나도 너 많이 부러웠어. 나를? 응. 너는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하잖아. 미란이의 목소리에 의외의 감정이 묻어났어요. 나는 억지로 하는 건데.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공부하라고 해. 공무원 되라고 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미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과외받아.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쉬는 날도 없어.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마음껏 공부할 수 있잖아. 마음껏? 천만에.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혼나. 항상 1등만 해야 해. 미란이의 얼굴에 지친 표정이 역력했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어.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야 해. 그런데 너는 달라.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스스로 하잖아. 미란이가 부러운 듯 제게 말했어요. 그게 진짜 공부하는 거야. 그때 저는 미란이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사실은 저와 다른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죠. 미란아, 그럼 너는 뭘 하고 싶어? 글쎄, 사실 잘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맨날 시키는 공부만 하느라고. 그날 밤 미란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죠. 정은아, 나 너한테 미안해. 뭐가? 평소에 너를 무시한 것 같아서. 괜찮아. 사실 부러웠어. 너는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어 보였거든.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날 이후 미란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친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도와줄게. 뭘? 공부 말이야. 내가 가진 참고서 빌려줄 수도 있고. 정말? 응.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미란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제 공부를 들킬까봐 가장 걱정했던 사람이 오히려 제일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지만 정작 들키게 된 건 미란이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미란이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1983년 9월 1일 새학기와 함께 저희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읍내 중학교의 젊은 국어 선생님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선영이라는 분이래. 23살의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서울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첫 발령받아서 오신다네.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당시 농촌에 서울 출신 선생님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젊은 여선생님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네. 그런데 서울 사람이 이런 시골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김선영 선생님을 처음 본 건 9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학교 앞에서 선생님을 봤어요. 키가 중간 정도 되고 단발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도시적인 세련된 느낌이 확실히 났죠. 손에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제 교실이군요. 선생님이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건 한 달 후였어요. 10월 15일,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저는 보기를 데리고 뒷산에 풀을 뜯기러 갔어요. 보기가 이제 제법 자라서 풀을 잘 뜯어 먹었거든요. 보가, 여기 풀이 좋지? 보기가 맛있게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살린 송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기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보가, 왜 그래? 자세히 보니 앞다리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아마 돌에 긁힌 것 같았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저는 보기를 진정시키고 상처를 살펴봤어요.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깨끗이 씻어야 해.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서 상처를 씻어주고 제가 가져온 손수건으로 지혈을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 정말 신기하구나.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선영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너 누구니? 저는 해돋이 마을에 사는 이정은이에요. 아, 그래. 나는 김선영이야. 읍내 중학교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친근하게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너 정말 대단하구나. 송아지를 그렇게 잘 다루다니. 선생님이 제가 보기를 치료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나 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파하는 걸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서요. 별거 아니라니. 이런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내 나이 아이가 몇이나 될까?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수의사가 되고 싶어?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아니면 동물을 치료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겠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가난한 농가 딸이라서 그게 뭐 어때서?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요? 응. 우리 집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이었어. 아버지가 품팔이 하시고 어머니가 남의 집 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았지.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친근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 그리고 운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 장학금이요? 응. 성적이 우수하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어. 그걸로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갔어. 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정은아, 너도 공부하고 있니? 조금씩 하고 있어요. 뭘 공부하는데? 중학교 과정이요. 혼자서 책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진심으로 놀라워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 조금 어려워요. 모르는 게 나와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응. 이런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선생님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괜찮을까요? 선생님이 바쁘실 텐데. 괜찮아. 주말에 시간 내서 가르쳐 줄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그날부터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첫 수업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마을까지 직접 오셨어요. 정은아, 어디서 공부할까? 저희 집은 좀 시끄러워서 마을 회관은 어떨까요? 좋아. 그럼 거기서 하자. 마을 회관에서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봐야겠어. 선생님이 간단한 문제들을 내주셨어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순서로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구나. 정말요? 응. 혼자 공부한 치고는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이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기초가 조금 부족해.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해보자. 네.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놓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죠. 정은아, 가난이 꿈의 이유가 될 순 없어도 포기의 이유는 될 수 없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할 수 있어. 네, 선생님.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공부하는 거 알고 계셔? 어머니는 아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모르세요. 아, 그렇구나. 그럼 조심해야겠네. 선생님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혹시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말해. 내가 구해다 줄게. 정말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제 인생에 나타난 첫 번째 진짜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1984년 3월 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어요. 6개월간 지켜온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진 날이었죠.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닭장 청소를 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과의 공부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미란이와의 우정도 깊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은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선생님 뵈러 가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갈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 가져가라. 어머니가 준비해둔 참고서를 주셨어요. 새로 산 영어 교재였습니다. 어머니, 또 돈 쓰셨어요? 괜찮아. 이웃집 고추반 매주고 받은 돈이야.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제 교재비를 마련해 주셨어요. 오후 2시, 저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선생님과의 약속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관에 가는 길에 미란이를 만났어요. 정은아, 어디가? 응, 그냥 산책하러. 나도 같이 가도 돼? 그런데 나 혼자 가고 싶어. 왜? 요즘 너 나 피하는 것 같은데. 미란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서. 정말? 미란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회관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정은아, 왔구나. 네, 선생님. 오늘은 영어 문법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네, 좋아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생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이렇게 쓰는 거야. have와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아, 그렇구나. 저는 선생님의 설명에 빠져들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정은아,
너 정말 영어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정말요? 응. 발음도 좋고 이해도 빨라. 선생님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새로 배운 영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마당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정은아,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냥 마을 회관에 갔다 왔어요. 회관에? 뭐하러?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정말로?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그럼 이건 뭐야? 아버지가 손에 든 종이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공부하던 영어 노트였어요. 이게 최 이장님이 가져다 주셨어. 미란이가 회관에서 주었다고 하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란이가 제 뒤를 따라왔나 봐요. 너 공부하고 있었지?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지?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가 나오셨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지? 둘이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다 알겠어.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숨겨둔 책들을 모두 끌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상해진 거야. 아버지, 안 돼요. 제가 소중히 간직했던 참고서들이 하나씩 찢어졌어요. 어머니가 써주신 공책도 선생님이 주신 교재들도 모두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꿈만 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집애가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걸. 아버지,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 우리 형편이 뭔데? 아버지가 모든 책을 마당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는 성냥으로 불을 붙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알겠나? 타오르는 책들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타는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공들여 모은 소중한 자료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죠. 흑흑. 어머니가 저를 껴안으며 함께 우셨어요. 정은아,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야? 정은이가 공부했다네. 아이고, 쯧쯧. 분수도 모르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정은이 부모는 뭐 했어? 딸이 그런 일 하는 줄도 모르고. 요즘 애들은 꿈만 커. 농사 짓는 집 딸이 무슨 공부야.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애는 농사도 흉작이었어요. 봄 가뭄이 심해서 벼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에 무슨 공부야. 아버지의 한탄이 깊어졌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쓸데없는데 신경 쓰고 있어. 며칠 후 아버지는 선생님과의 만남도 금지하셨어요. 앞으로 그 선생님 만나지 마라.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지만 아버지는 만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정은이는 더 이상 공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정말 재능이 됐습니다. 가세요. 아버지가 선생님을 돌려보내셨어요. 창문으로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이 정말 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
창밖의 별들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1984년 6월 20일 그동안의 절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기적의 날이었어요. 책이 모두 타버린 후 석 달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농사일만 하며 지냈어요. 아버지는 제게 더 많은 일을 시키셨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가웠죠. 정은아, 콩밭 매러 가자. 정은아, 고추밭 물 주고 와라.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만 했어요. 책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 아저씨네 소가 이상하다던데? 어떻게 이상한데? 갑자기 먹지도 않고 힘이 없어졌다고 해. 우리 집 돼지도 그래. 어제부터 이상해.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오쯤 되자 더 심각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박 아저씨네 닭들이 죽어가고 있어. 우리 집 소도 쓰러졌어. 이 무슨 일이야? 온 마을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 집의 가축들이 동시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수의사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읍내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비용도 문제고, 마을 전체 가축을 다 보려면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시간도 촉박했습니다. 이러다 다 죽겠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은이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정은이요? 얘가 송아지도 살렸잖아. 혹시 뭔가 알지도 모르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 뭐라도 해봐야지. 결국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은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김 아저씨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저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보기를 살렸잖아.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었죠. 알겠어요. 한번 봐볼게요. 가장 먼저 김 아저씨네 소를 보러 갔어요. 소는 힘없이 누워 있었고 먹이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제 저녁부터야.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더니 소의 눈과 콧구멍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체온도 확인해 봤습니다. 열이 나고 있네요. 그리고 눈에 염증 증상도 보여요. 다음은 박 아저씨네 닭들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기운이 없고 먹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증상이에요. 세 번째로 이웃집 돼지들을 확인했어요. 역시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가축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네요. 그때 문득 김선영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떠올랐어요. 동물의 전염병에 대한 기초 지식이었죠. 혹시 바이러스성 질병일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네. 여러 종류의 동물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분석해 봤어요. 일단 감염된 가축들을 격리시켜야 해요. 격리? 네. 다른 건강한 가축들과 떨어뜨려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영양제도 먹이세요. 제가 제시한 방법들을 사람들이 하나씩 따라했어요. 소독도 중요해요. 축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해 주세요. 어떻게 소독해? 석회수나 소독약을 뿌리시면 돼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축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우리 소가 일어났어. 닭들도 다시 먹이를 먹기 시작했어. 정말 신기하다. 일주일 후에는 마을 가축 대부분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정은이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듯 보시더니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우리 딸이 정말 이런 재능이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아버지가 틀렸다. 네, 너한테 미안해.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의 사과였어요. 공부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말이야. 정말요? 응. 내가 널 막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은이는 진짜 천재야. 저런 아이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축을 구한 일이 지역 신문에 보도된 거예요. 16세 소녀 마을 가축 전염병 해결. 기자가 직접 취재까지 왔습니다. 정은 양,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나요? 평소에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했어요. 혼자서 공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도와주셨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 같았죠. 혹시 이정은 학생 계신가요? 제가 정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 교수입니다. 네.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정말 대단하더군요. 교수님이 직접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정은 양, 우리 대학에 특례로 입학하지 않겠나요? 꿈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정말요?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을 놓칠 수 없어요. 아버지도 놀라셨어요. 교수님, 저희 딸이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실무 경험과 판단력을 가진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그럼 우리 정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기뻤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뀐 기적 같은 하루였죠. 한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김 교수님의 방문 이후 저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1984년 7월부터 본격적인 대학 진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정은아, 특례 입학이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갈 수는 없어. 김 교수님이 다시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은 마쳐야 하고 수의학 기초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검정고시부터 합격해야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정은아, 이제부터 농사일은 신경 쓰지 마라.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아버지, 일손이 부족할 텐데. 괜찮아. 오빠들이 있잖아. 너는 공부만 해. 아버지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아직도 적응이 안 됐어요.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셨어요. 정은이는 우리 마을 자랑이야.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장님은 마을 기금에서 제 교재비를 지원해 주셨고 이웃 아저씨들은 용돈도 모아주셨어요. 가장 기뻤던 건 김선영 선생님이 다시 저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은아,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7월 말 선생님이 마을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실력이었어. 내가 가르친 건 기초일 뿐이고. 선생님은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기로 하셨어요. 검정고시는 11월에 있어.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됐어요. 하루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책을 봤어요. 미란이도 제 공부를 도와줬어요. 정은아, 이거 내가 쓰던 문제집이야. 가져가. 고마워, 미란아. 그리고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내가 고생했잖아.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미란이와의 우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9월에는 모의고사를 봤어요. 읍내에서 검정고시 준비생들과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 어때?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이.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하자. 10월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했어요. 취약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정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이 기회예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어머니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해주셨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챙겨주시고 공부 환경도 만들어주셨죠. 드디어 11월 15일 검정고시 날이 됐어요. 정은아, 긴장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까. 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시험장은 읍내 고등학교였어요.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았어요. 모두들 열심히 준비하셨나 보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몇 살이야? 17살이에요. 어머, 정말 어리구나. 대단해.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과목은 국어였습니다. 문제들을 보니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특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다행이다. 수학은 역시 어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었습니다. 영어, 사회, 과학 순서로 시험이 진행됐어요.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 시험 후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네. 12월 5일 결과 발표 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이정은, 제 이름이 호명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은아, 정말 잘했어.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셨죠. 이제 정말 대학에 갈 수 있겠네. 우리 마을에서 대학생이 나오다니. 1985년 3월 드디어 한국대학교 입학식 날이 됐어요. 정은아, 서울 가서도 건강 챙기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성공이 뭐야? 건강하게만 지내라. 기차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가 못한 공부, 너는 끝까지 해라.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김선영 선생님도 배웅 나오셨어요. 정은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야. 서울 가서도 열심히 해. 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향의 산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대학 생활은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찼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6년 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 개원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동물들을 치료하며 보람찬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요. 가난한 농촌 소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2월이 됐어요. 제 아들 승민이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승민이는 28살로 저를 닮아 수의사가 됐어요. 예비 신부인 지은 양도 28살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었죠. 엄마, 지은이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야. 꼭 만나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 그래, 나도 어떤 분인지 궁금하네. 상견례 장소는 대구시 중구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2월 14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아들의 장인어른, 장모님이 될 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남편이 저를 달래줬어요.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평상시 모습 그대로 하면 돼. 너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레스토랑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곧이어 상대방 가족이 도착했어요. 지은 양과 함께 중년 부부가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이 어머니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어머니 김선영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상대방 어머니가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수의사입니다. 어머, 수의사시구나.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셔서 수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혹시 어느 지역이에요?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입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어머나, 혹시 정은이? 그때서야 저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김선영 선생님이세요? 정은아, 정말 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양가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지은 양도 승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은이가 중학생일 때 내가 가르쳤거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였어.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나요? 저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하늘이 내린 연분 같아요.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은아, 혹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선생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우리 행복이가 백내장이 와서 수술해야 한다는데. 선생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요즘 벽에 머리를 자꾸 박고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고 그래. 집안 가구 모서리마다 다 보호대 붙였는데도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 밥그릇도 못 찾고 산책할 때는 내가 계속 안내해야 해. 예전엔 그렇게 활발했는데. 행복이는 선생님이 키우시는 10살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이제야 선생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네요. 고마워, 정은아. 내가 해준다니 행복이도 안심할 거야. 며칠 후가 바로 행복이의 수술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 30년 수의사 생활의 마지막 수술날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행복이가 마취에서 깨어나 선생님을 똑똑히 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아, 이제 엄마가 잘 보이지? 벽에도 안 부딪히고 계단 모서리도 피할 수 있겠다. 행복이가 꼬리를 흔들며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이제 보호대 없이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정은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행복이가 다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40년 전 16살 소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강아지를 제가 마지막 수술로 치료하게 되다니요.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내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선생님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길 바라.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픈 송아지를 구한 것도, 선생님과의 만남도, 그리고 40년 만의 재회도 말이죠. 제가 수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때 그 송아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행복이의 수술을 마지막으로 저는 30년간의 수의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며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가난한 농촌 소녀도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도움을 받았던 분께 보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연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